아무튼 이 삼촌이라고 하는 거는 먼 친척. 본인이 쓴 거랑 비교해봐. 먼 친척을 가리키는 호칭이 호칭, 먼 친척. 근데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다. 남녀 구분이 없는 호칭이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쓰는 호칭이다. 제주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다. 여성분한테 우리 보통 삼촌 대신에 이제 이모나 고모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촌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주도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 텐데 이분 몇 세냐면은 56세, 6개, 56세. 그리고 과부로 지내오신 거고요. 이제 수절 과부로 지내는 건데 26세부터 과부 생활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26세부터. 그리고 현재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작품 속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시고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신 분인데, 자살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약을 먹고 숨지면은 무슨 독이라고 합니까? 독을 먹었다. 그래서 음독 자살이라고 쓰잖아요. 음독 자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음독에 의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때 썼던 그 약 이름이 사이나라고 하는 거, 사이다야, 사이나야? 사이나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이거 이제 꽁 잡는 데 쓰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야, 농약. 그 반농사 지을 때 꽁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해가 되죠. 농작물로 다 와서 해집어 먹어버리니까. 근데 니 꽁이 뭔지 아니? What is that? 꽁? 꽁이 뭐야, 꽁? 꽁이 뭐야? 특히 그 겨울에 특히 그 밭에 산 끼고 이렇게 있는 좀 깊은 시골의 그 농촌의 밭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거든요. 그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사회문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꿩사냥을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꿩사냥을. 그 화살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조선시대겠냐? 뭐 화살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살을 옥수수 때 줄기를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거기다 끝에다가 못 같은 걸 붙인 다음에 화살을 이렇게 대나무 가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화살을 만들고 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꿩사냥을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꿩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이제 농작물을 사람 입에 들어가야 될 거를 지 입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요거는 참새 같은 거죠. 방앗간의 참새 같은 거. 요거는 잡아서 없애야죠. 그래서 이 약을 놓아서 이제 죽이는 건데, 근데 그 약을 이제 직접 드시고 사망하신 거 안타깝죠.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순이 삼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빨간 펜으로 적을 거야.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 시작이 이 순이 삼촌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중심 사건이 이분의 죽음이 중심 사건이야. 이분의 죽음이. 근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1949년 12월 18일 이렇게 이제 써놓을게요. 1949년 12월 18일. 요거는 이제 섣달 18의 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섣달 18의 날이라고 이렇게 섣달 18회라고 나오는데, 섣달이 바로 몇 월을 말하는 거야? 12월을 말하는 거야. 12월. 그 설날이 코앞인 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그걸 코앞에 둔 12월 18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요건 음력으로. 요건 지금 음력으로 얘기하는 게 음력. 그래서 이제 1949년 12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4.3 사건 일어난 다음에요. 다음에 4.3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4.3 사건 다음이라고 말하긴 했지만은 4.3 사건의 그 한 과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도민이 당시에 30만이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이 작품 속에서는 3만 명 정도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한 5만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건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사람 수를 세가면서 죽이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30만 명 중에 3만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이 죽은 거잖아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3명 정도는 죽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 가족이거나 옆집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 무조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네만 하더라도 이 순이 삼촌이랑 나랑 살던 그 고향 마을만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온 도시가 그냥 그쵸?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이만큼이나 많이 되는 사건인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해를 보면은 날짜를 보면은 그 1949년이니까 남한에도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도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의 그 이념 대립이 극화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 대립의 와중에 알겠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간표로 다시 한번 써놓을 텐데 요때 이제 일어난 게 뭐냐면은 양민 학살 사건이다라고 써놓을 거예요. 양민 학살 사건. 양민 학살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야,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다 이거거든요. 그 죄목은 뭐냐 했더니 빨갱이, 폭도 요런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학살을 당한 사건이에요. 알겠죠? 요런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이념 대립의 와중에 숨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바로 처리하고 써두면 되겠죠. 전쟁 직전이니까 완전히 살벌하던 때죠. 이제 서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두시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순이 삼촌은 살아남았다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기본 제목의 의미야. 제목의 의미. 그러니까 양민학살 사건 와중에 500여 명이 사망한 그 와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분이 스스로 이제 56세에 이르러서 삶을 마감하게 된 그런 분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이제 편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편지로.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자, 봐. 여기 이제 나라는 인물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라는 인물. 나라는 인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나는 여기다 써볼 거야. 요렇게 동그라미라고 서울 놔두고 큰 회사의 부장직을 갖고 있는 이를테면 이제 여기는 어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서 살아가는 나인데 큰 회사의 부장쯤 하고 있다면은 뭐 이를테면 이제 삼성의 직원 뭐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출세한 거죠. 출세. 그래서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도착을 하고요. 이렇게 편지가 도착을 하고 누가 보내느냐 했더니 큰아버지가 보낸 것이다. 그리고 사촌, 형과 큰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고서 이제 귀향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 가족 묘지를 매입하는 문제로 상의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귀향이 이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귀향이냐? 8년 만에 귀향이다.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되는 거는 할아버지 제사. 이 할아버지 제사가 바로 이제 음력 섣달 18의 날 마을에 그 큰 사건이 있던 그때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공간 이름 써놔야겠죠.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에 사는 고향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족 묘지를 사드리는 일 때문에 상의한 일이 있으니까 내려와라 라는 얘기를 듣고 8년 만에 이틀의 휴가를 내서 이제 귀향을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요걸로 시작을 한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고 이제 지웁니다. 다 썼니? 다 썼어? 이제 지운다.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입부의 내용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요게 뜬금없죠? 이상하다. 우리 인용된 EBS에 수록된 부분하고는 뭐 거의
다른 게 없네, 저 같은 게 없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니? 자,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나의 집에 아내가 같이 살겠죠.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민기고 몇 살이야? 5살이야. 근데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벌써 안경을 쓰기 시작한 민기. 알겠죠? 근데 요거 처음 듣잖아, 그치? 안 읽은 사람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이름이 민기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 것이야. 응? 그래서 이제 나는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기는 당연히 서울말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아내와 갈등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순이 삼촌이 두둥하고 등장을 하시는 거야. 자, 이분이 그러면 서울에 놀러 왔었느냐? 그건 아니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런 걸 보고 요즘 뭐라고 하죠? 가사 도우미? 이런 형태로 집안일 도움이라고 써볼까요?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상경을 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상경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서울로 왔다.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냐 했더니 아내가 뭘 운영해? 의상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또 처음 듣죠? 안 읽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아내가 의상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사용자 선생님께서 어릴 때는 저 동네에 꼭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옷가게. 클로트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 스토어에 이름이 보통은 무슨 의상실 약간 그 앙드레 곤드레야 앙드레 앙드레 김 같은 느낌으로 의상실이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요 49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지금 30년. 그럼 이제 계산해봐. 50년이라고 하고 현재는 약 1980년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한 1980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상실이 많았다. 의상실 이름이 뭐라고? 옷가게. 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바깥일을 하니까 나도 회사 다니고 아내도 바깥일을 하니까 집안일은 누가 할 것이야? 애 새끼도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줄 분이 필요한가? 기왕이면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면 좋겠죠. 오래 진득하니 일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친척분을 모셔오게 된 건데 이분하고 이제 이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놨잖아. 갈등이라고 써. 둘이 이제 갈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 갈등을 빚게 되는 건데, 자, 제주도에서 온 식모다.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밥 많이 먹음. 자, 이렇게 써놔. 자, 요렇게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순이 삼촌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주도에서 온 식모인데 밥을 너무 많이 처먹는다. 되게 수치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나는 애매하게 된 거죠. 곤란하겠죠. 순이 삼촌 편을 들자니 아내가 좀 미안하게 얘기해주고 이제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순이 삼촌 편을 들어요. 그런 건데 요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밥을 많이 한다는 등 뭐 이렇게 이제 트집도 많이 잡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벽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벽증.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써볼 거야. 요 지금 제주도 식모가 밥 많이 먹는다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일종의 환청처럼 들린 거였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증세를 뭐라고 하니? 되게 정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민감해, 예민하고. 그럼 뭐라 그래? 신경이 쇠약하다 이런 말 쓰잖아. 신경쇠약증이야. 그래서 이 결벽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뭐로부터 비롯된 거야? 신경쇠약증으로부터 비롯된 거였더라. 신경쇠약증이라고 쓸 거야. 신경쇠약증. 이 신경쇠약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증세야.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알겠지? 우리 주변에 신경쇠약증 있어? 없잖아. 이게 거의 뭐 입원 수준의 그 증세인 거예요. 알겠어요? 매우 민감하신 분.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했더니 4, 5년 전에 자, 도둑으로 2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경쇠약증이
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연을 이 집안일을 도와준 게 몇 년 동안? 1년 동안 도와준 거였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지만은 그 전에 중간에 이제 요 순이 삼촌의 하나뿐인 딸의 남편, 즉 사위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요. 사위가. 알겠죠? 그래서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환청처럼 들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어쨌거나 불편한 사이야, 편안한 상태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아내도 울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1년 동안 서울살이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지금 8년 만에 돌아와서 제사에 참석하려고 내려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큰아버지와 친척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지냈던 그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은 빨간 펜으로 뭐라고 쓰라고 했니? 이 글 전체적으로 구성상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과거와 현재의 뭐라고 그랬지? 과거와 현재의 뭐라고? 교차. 과거와 현재의 교차라고 하는 구성상의 특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현재 시점이 뭐야? 휴가 받고 귀향. 아까 처음에 쓴 거 있지? 휴가 받고 귀향한 현재로부터 1년 전에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셨던 일에 대한 과거 기억. 알겠죠? 다시 현재. 그리고 다시 1949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회상. 알겠죠? 다시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시점은 이제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빨간 펜으로 체크해놔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지웁니다. 근데 아직 이 순이 삼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진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표 붙이신 다음에 군 소개 작전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래서 마을을 소각해버리고 대량으로 500명 이상이 양민을 학살했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소개를 왜 하죠? 이 소개라고 하는 게 소개팅 할 때 소개가 아니에요. 이 지문 속에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이 소개라고 하는 거는 한자는 적지 마. 쓰다 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소개라고 하는 건데 이 한자 보면 이 소자가 사이뜰 소자야. 이게 멀어지게 한다. 사이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의 소자예요. 사이를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뜻의 소자. 그러니까 사이를 떨어뜨려서 열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분산시키는 거야, 집합시키는 거야. 분산시키다라는 뜻의 소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에 모여 있는 주민들을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뜨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요? 모여 있으면 안 돼. 모여 있으면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할 수 있거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왜 작전을 수행하려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공비를 토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도적. 공비를 토벌하겠다는 건데 그 빨갱이들이 숨어 있는 마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갱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이제 여기 마을에서 이 활동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 요 마을 소각하는 이유가 네가 써볼게. 이유는 공비토벌이라고 써볼게. 공비토벌. 군대와 경찰이 공비를 토벌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마을 전체에 불을 질러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소각한다. 불을 지른다. 파이어. 알겠죠? 그래서 파이어를 하는 건데 이 공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의미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공비라고 하는 거는 지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문 속에 그 인용되어 있는 부분 수특이 실려 있는 부분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이제 빨갱이. 알겠죠? 빨갱이.
그래서 이제 빨갱이 잡겠다고 양민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해되죠? 빨갱이 몇 명을 잡겠다고 이 3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 5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을 막대하게 피해를 입히면서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건. 그 여기는 어디냐? 색깔 다른 걸로 써볼 거야. 서촌입니다. 서촌. 요거는 한자로 써도 상관없어. 요거는 책을 읽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 서촌이라고 하는 거 한글로 다 있을게. 서촌. 서촌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살고 있던 고향 마을이에요. 알겠죠? 고향 마을이야. 이 서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내가 몇 살? 7살 때 겪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서촌이라는 곳에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시고 서촌에 국민학교 써볼게요. 국민학교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운동장에 국민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명분은 뭐냐? 연설 들으러 나오시오 라는 얘기야. 왜 사람들을 모아들였느냐 했더니 이 가운데서 이 빨갱이가 다음은 몇 명이라도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알겠죠? 그래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 죽이려고 모이라고 하는 거야. 명분은 연설. 알겠죠?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고 예, 가족들을 선별하는 거죠. 자, 이쪽에는 군인, 경찰, 공무원. 자, 써보는 거야.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은 직계 가족만 앞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나머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사는 거죠. 생.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사. 생사의 갈림길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사람 너 같으면은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이 아닌 상황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은 맞아요. 저 군인, 경찰, 공무원 어느 쪽의 가족도 아닙니다. 이쪽에 설게요. 라고 할래? 미쳤어? 이 분위기를 봐, 분위기를. 총 들고 경찰 지금 이 서촌에 누가 작전을 하러 온 거야? 총든 군인들이 온 거야. 근데 니들 이렇게 갈라놓은 걸로 봤을 때 느낌이 어때? 오싹하지? 왜 갈랐겠어? 에? 이쪽이 빨갱이 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라장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국민학교의 울타리가 막 담이 무너지고 하면서 막 총살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분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는 부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는 건데 이제 여기 이쪽에 있던 색깔 다른 걸로 이쪽에 있던 내가 이렇게 넘어와서 생존하게 된다라는 얘기 알겠죠? 여차저차해서 그냥 묻어가지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순위 삼촌은 어디 있냐?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 있느냐? 그녀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여기 온팡밭에 가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온팡밭에. 이 온팡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팡진 밭. 요건 이제 의미는 보지 말고 밭이야 밭. 밭에 있었다. 이 밭에서는 현재 이 시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했더니 마을 전체가 불태워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밭 가운데서 내가 시체 더미 사이에서 내가 살고 시체 더미 시체들의 그 더미들 사이에 깔려 있다가 시체 더미 속에 깔려 있다가 뒤늦게 이 사단이 나오고 나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깔려 있다가 다시 국민학교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순이 삼촌. 순이 삼촌이 시체 더미들 틈에 깔려 있다가 자기도 이제 총소리 나고 이제 학살 현장에서 유일한 생존자거든요. 써볼게. 유일한 생존자였던 삼촌이 멀쩡하게 이제 걸어서 자기도 이제 죽은 줄 알았겠죠. 총소리가 막 나고 사람들 죽고 하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시체 더미 밑에 이제 깔려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학교 건물로 귀신의 형용으로 이렇게 걸어서 터벅터벅 찾아온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의 충격이 어땠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어렵죠. 자 다시 그러면은 여기 시체 더미들 사이에 이 시체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자 아들과 딸이 한데 묻혀 있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오누이가 사망한 이 사건의 현장에서 어머니인 자기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비극적인 이 사건을 경험한 분이죠. 이때 이미 이 수리삼촌은 영혼은 마음은 이미 이제 사망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미 이때 죽었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필기해 두시고요. 이제 지웁니다. 이제 지울 거야. 이런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서촌이라는 지명도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시면 더 좋겠고.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자, 됐죠? 네, 지웁니다. 이 크나큰 사건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의 시점으로 이제 돌아올 건데, 자, 나라는 인물이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어떤 부분이 연계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야. 뒤에란 걸 알고 있어야 돼. 부모 사이에서 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당시에 몇 살? 7살이었단 말이야. 사건 당시 나이 7살. 근데 어머니는 그 전에 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고 1년 전 사망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자 밀항을 한 상태였다. 밀항. 뭔지 알아요? 밀항이 무슨 뜻이야? 밀항. 불법의 느낌이야? 합법의 느낌이야? 밀항. 불법. 몰래 다른 나라로 스며들어갔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일본 땅에 이제 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엄마도 없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아빠도 없고 일본 가버렸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맡겨지는 거야. 큰 집에 이제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큰 집에 맡겨진다. 요 당시 사건 당시에 7살이었던 나는 9살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큰 집에서 이제 그 전에 살고 있다가 9살생으로 이제 살아남은 거거든요. 자, 다시 사건 당시에 7살이었고 엄마는 안 계신 상태, 아빠도 일본 가서 없는 상태인데 사건이 난 거야. 그 전에 큰 집에서 살고 있던 상태였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을 때 왜 꼼짝 못하고 귀향을 했는지 납득이 되니 안 되니? 되지? 이게 이제 큰 집에 큰아버지가 곧 무슨 노릇을 한 거야? 거의 아버지 노릇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가올 수 있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큰 집살이를 해왔던 내가 편지를 받고 귀향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요거. 다만 이제 고모부라는 존재가 좀 독특한 건데 빨간 펜을 하나만 더 써볼까요? 당장 시작하고 고모부의 존재가 연계가 됐을 때 여기 EBS 수특이 실려있는 인물 가운데서 고모부가 제일 유니크한 유니크한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은 서북 청년단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한국 군인이 된 거죠. 군인으로 되는 건데 토벌 때의 일원이 된 건데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PC 다 캐시를 해두시고 요거는 이제 악명이 아주 드높았던 그 선량한 양민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했던 곳으로 이름 높았던 그 우익 진영의 극우 세력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베 같은 애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일베야. 쉽게 말해 요즘으로 치면 일베 같은 애들. 그 뭐 윤리도 없고 뭐 양심도 없고 뭐 뭡니까 그 한 점 뭐 정도 없고 뭐 이런 아주 그 냉혈한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분명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군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군인이 되고 나서 나의 고모와 결혼이라고 이제 써놔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필기한 걸 볼 때 궁금해질 수 있어요. 뭐야 근치상간이야? 뭐야 왜 고모랑 결혼하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앞에 써놔. 그래서 나의 고모와 결혼한 거야. 알겠죠? 이 고모가 2살 연상인데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집안에서 이 고모를 부추겨가지고 결혼을 시킨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맞지?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 공무원 시험은 예주일이야? 그래서 꼭 공무원이 돼야겠어? 맞아. 이런 걸 생각하면 공무원이 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공무원 되는 게 좋겠죠?
혼란기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 신분의 이 남자와 고모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끈끈한 로맨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생존을 위한 결혼 이런 거 이것도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왜 빨간 편을 쓰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서북청년단 출신의 악랄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 이 사람이 현재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독특한 점이에요. 약간 그 아이러니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인식상의 대립을 좀 빚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 딱 해놓고 갈등이 있는데 나하고 약간의 인식상의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EBS 수특이 실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수의삼촌 본문 분석 수특이 실려 있는 부분으로 한번